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 내 지갑에 돈이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을 보러 가면 왜 이렇게 물가가 올랐지? 하고 놀랄 때가 많으시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나라에서는 물가가 오히려 떨어져서 그게 또 문제가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똑같은 돈인데 어떤 때는 살 수 있는 게 줄고 어떤 때는 많아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수축과 팽창의 언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 돈의 속성에 잠시 나왔던 인플레이션과 그 반대 디플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언어를 연구한다. 돈 연소.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통에 물이 많으면 한 컵의 가치는 작고 물이 적으면 한 컵의 가치가 커집니다. 경제 안에서 흐르는 돈의 양이 많아지면 각 돈의 단위가 희석되어 가치가 떨어지고 반대로 돈이 줄면 남은 돈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즉, 돈의 가치란 물건의 값이 아니라 돈의 희소성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마을 빵집에 빵이 5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마을 주민은 50명이어서 항상 부족하지 않게 빵을 살 수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 지갑 속 돈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자 이젠 모두가 여유가 생겨 평소 한 개씩 사던 빵을 2~3개씩 사다 보니 빵이 부족해지죠. 빵집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인기가 좋으니 빵 가격을 조금씩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빵값이 오르는 것, 바로 그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경제에 돈이 과하게 풀릴 때 생깁니다. 은행 대출이 쉬워지고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찍어내면 시중에 유동성이 넘치게 됩니다.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들고 같은 물건을 사려 하니 가격이 오르고 돈의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쉽게 말해 돈이 풀릴수록 물건은 희소해지고 돈은 흔해지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우리는 모든 게 비싸졌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전쟁이 터지면 원유, 곡물, 운송비 같은 생산의 핵심 요소가 막힙니다. 공급이 줄었는데 사람들의 수요는 그대로니까 물건값이 오릅니다. 게다가 각국 정부는 경기 충격을 막기 위해 돈을 더 풀게 됩니다. 그 결과 물건은 줄고도는 늘어난 겁니다. 물가가 폭등한 이유는 단순히 전쟁 때문이 아니라 공급의 감소와 돈의 과잉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이름으로 달러를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기업이 망하지 않도록 돈을 빌려준 것이죠. 그 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주식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에 따라 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의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그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에 돈이 부족해지는 현상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가 아닙니다. 경제 시스템 안에 돈의 순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되면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금리를 올리거나 채권을 매도해 시중의 돈을 회수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이 줄고 기업과 개인이 돈을 덜 쓰게 됩니다. 그 결과 시중에 돌던 돈의 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또 기업 입장에서도 팔리지 않으면 생산을 줄이자는 판단을 하게 되고 투자를 줄이며 고용을 축소합니다. 일자리가 줄면 임금이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더 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을에 돈이 너무 많이 돌다 보니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은행장은 금리를 올려 대출이자로 마을의 돈을 회수하고 대출도 막아 이제부터 돈들 좀 아껴 쓰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빚내서 가게를 차리거나 물건 사는 걸 멈춥니다. 가게는 손님이 줄자 생산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줄며 돈의 흐름이 점점 느려집니다. 장사가 되지 않으니 최소한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물건값을 계속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조금만 기다리면 더 싸지겠네? 그래서 구매를 미루게 됩니다. 결국 물건이 안 팔리고 가게는 더 생산을 줄이고 가격은 더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디플레이션, 즉 돈이 부족해지고 사람들의 지갑이 닫히는 악순환입니다. 결국 디플레이션은 돈이 줄어서 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가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 때문에 돈이 더 줄어드는 심리와 정책이 맞물린 악순환입니다. 실제 예를 보겠습니다. 1990년 일본은 부동산 거품이 터진 후 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가게는 지출을 줄였습니다. 돈이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계속 떨어졌고 사람들은 소비를 멈췄습니다. 물가 하락은 처음엔 좋아 보였지만 결국 기업의 수익이 줄고 임금이 내려가고 실업이 늘어나며 20년 넘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돈이 줄면 가치가 높아지지만 경제의 흐름이 멈춘다는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시기엔 월급이 올라도 체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건 값이 더 빨리 오르기 때문이죠. 반면 디플레이션 시기엔 돈을 써야 할 때도 두려워집니다. 계속 물건 값이 떨어지니까 지금 사면 손해일까 하는 생각이 나라 전체의 소비를 멈추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불과 같습니다. 모든 게 뜨거워지고 가격이 오르지만 너무 뜨거워지면 타버립니다. 디플레이션은 얼음입니다. 모든 게 식어가고 가격이 내려가지만 너무 차가워지면 움직임이 멈춥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늘 2% 안팎의 물가 상승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살아있으면서도 과열되지 않는 적정 온도 골디락스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의 가치는 녹습니다. 실물 자산, 금, 부동산, 원자재 등과 같은 가치가 남는 곳에 돈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현금의 힘이 강해집니다. 지출을 최소화하고 현금을 확보해 위기 후 회복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돈의 양이 늘면 가치가 떨어지고 돈이 줄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면 뉴스의 숫자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돈의 흐름을 직접 조절하는 스위치, 금리의 언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